안녕하세요. 정치 클립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가 얼마 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의 위기를 감지한 보수 언론이 윤건희를 더 이상 쉴드를 쳐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7일 사설을 썼는데요. 조선일보 사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방통위 15년 사상 첫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 중수부장으로 직속 상관이었다. 검사 출신이라고 방통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원장이 법률 지식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용자 보호와 독립성 보장은 국민이 보기에 그럴만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방통위원장이 될 때 더 잘 지켜질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된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취임 석 달밖에 안 된 이동관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 사람들이 청문회를 기피하는 통에 인물난이 있었고 급하게 사람을 찾다 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병과 참여연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했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균형을 잃고 실패한 정부가 됐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검사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더 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그런 마음가짐인지 묻고 싶다. 라고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을 무리하게 해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용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지형을 윤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이동관의 탄핵은 국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동아일보는 7일 김건희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요. 이기용 대기자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서 명품백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 김건희를 우려하는 한숨 섞인 글을 썼습니다. 역시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44년 전 쿠데타라는 불의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듯 2023년 현재 다수당의 폭주라는 불의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자기네 진영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자기네 진영 나팔수 역할을 해주는 공영방송들을 총선 때까지 계속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해 방통위원장을 탄핵 도마에 올린다. 다수결이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슬슬 김건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은 그런 다수당을 보며 분노가 치밀지만 고개를 돌려 대통령실과 여당을 보면 참담한 실망감에 한숨이 터져 나온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김의겸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같은 가짜뉴스거나 AI 딥페이크 영상이겠거니 있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세계는 세 종류다. 하나는 상상 초월의 저질스러운 공작 행태고, 둘째는 상상 초월의 허접한 사람 관리 및 경호 시스템이고, 셋째는 대통령 부인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행동이다. 라고 함정 취재를 두고 몰카 공작은 저열하고 비도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동아일보가 김건희로 인한 윤 정권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과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부부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배우자는 공인이다. 더구나 김건희 리스크는
총선과 나라의 진로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을 앞세운 야당 공세에 휘발유를 뿌린 벽이 될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김 여사는 의혹의 소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치를 자처하고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 특검 공세에 대응할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명품백 파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대선 4개월 반 전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영상 속 모습은 약속과는 달라 보인다. 물론 김 여사에 대한 좌파 진영의 공격에는 마녀 사냥, 여성 비하, 공작적 요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들이 제기했던 의혹들 중 사실로 최종 확인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다르다. 국민권익위는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 금품을 준 쪽과 김 여사 쪽 모두의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것이 직분 아닌가? 라고 이기용 대기자는 올분의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과 동아일보의 칼럼을 자세히 읽어보니 보수 언론은 김건희 리스크가 보수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인지하고 있으며 윤석열에게 강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살펴보니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수박들의 인식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지도부 회의에서 조중동 신문 올려놓고 회의하지 말자 라고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에 갇혀 조중동을 보면서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단결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랍니다. 물론 180석에서 200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엄중만 외쳤던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 개혁과 혁신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대표를 아낌없이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요즘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민주당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개딸을 모함하고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시사저널에서 이낙연에 대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 들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김부겸과 정세균 전 총리 등 당의 원로급 인사들과 접촉하는 광폭 행보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준석과도 만났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낙연과 함께하는 것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나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났다 라며 탈당과 신당 창당을 암시했는데요. 함께 나갈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원외 측근들은 예비 당원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결단 시점에 대해 한 측근은 결국 연말 연시라고 강조하며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엄포를 놨습니다. 당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고 개혁을 거부하는 수박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